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을 계획한 우리는 주말을 맞아 조용한 시골 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서울의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모두 들떠 있었다. 도착한 마을은 인터넷에서 종종 유령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인적이 드물고 낡은 건물들이 여기저기 방치된 곳이었다. 우리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산속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한 친구가 무섭다는 인터넷 괴담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들어봐, 이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대. 처음 여기에 사람들이 정착했을 때 마을 주변에 있는 숲에 어떤 요괴가 나타나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해. 그렇게 사라진 아이들이 지금도 이 숲을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해서 데려간다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역시 캠핑에선 이런 이야기가 빠질 수 없지. 라는 듯 흥미롭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 또한 그런 이야기들에 특별한 관심은 없었는데 그저 재미로 듣기 좋았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한 친구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난 그만해. 여기 아이들 있을 리가 없잖아. 나는 친구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모두는 점점 불안해졌다.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섬뜩했다. 결국 우리는 불을 끄고 텐트 속으로 들어갔고 최대한 빨리 잠들고자 했다. 그러나 깊은 밤중에 나는 어떤 소리에 잠에 섰겠다. 텐트 밖에서 무언가가 스르륵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텐트 지퍼를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나무들 사이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곳에는 흰 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빈 듯한 흰자위만이 보였고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친구들이 놀라 달려나왔고 나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도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캠핑을 서둘러 정리하고 해가 뜨는 대로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피곤한 얼굴로 차에 오르며 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걸 몸을 일었다. 몇 주 후 나는 인터넷을 통해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몇 년 전 그 마을에서 실제로 몇 명의 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용의자는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던 어느 여성이었고 그녀는 그 사건 후 그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숲속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괴담의 시작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 마을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에도 손대지 않았지만 가끔씩 밤에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아이의 미소가 떠오르곤 한다. 그날 밤의 경험은 내게 평생의 공포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공포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심야에 귀신을 만난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에는 인기 많은 괴담이었으며 댓글에는 실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게시물을 클릭하고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한 작년 어느 가을밤 바로 이웃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주인공은 평소 야행성이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늦어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해야 했다. 버스 정류장은 인기척이 전혀 없는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중 주인공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기분.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가로등이 꺼져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심장을 쿵쾅거리며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다. 비어있는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꺼내려는 순간 주인공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버스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뒤쪽 창문에서 무엇인지 모를 어두운 그림자가 비추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정거장이 지나 드디어 주인공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그는 빠르게 버스에서 내려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걸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그 그림자의 기운이 뒤따르는 느낌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창문과 커튼을 확인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확인해보니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했다. 새벽에 다시 착신음이 울렸다. 같은 번호였고 이번엔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뒤를 돌아봐. 나는 단 한 문장이었다.
문자를 확인한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집 내부는 전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오직 침대 마트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다. 집안 깊숙한 곳에서 소름 끼치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상황에서 민수 역시 그 자리에서 일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끝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리라는 비현실적인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는 커뮤니티 댓글을 넘기며 작성자의 추가 이야기가 이어지는지를 살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잠시 뒤로 가기를 눌러 댓글로 주인공이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다시 커뮤니티에 접속한 민수는 자신이 남긴 댓글에 답장이 달렸다는 알림을 보았다. 결국 그 밤 주인공은 공포에 사로잡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을은 손톱 자국이 창문 발코니에 새겨져 있었다. 란 댓글이었다. 민수는 그 글이 실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도 이따금씩 창문 밖을 두려움 속에서 살피곤 했다. 꽤나 오래도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까봐 두근대던 심장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 민수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한 번쯤 그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충동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인간의 상상력은 때로 가장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신비롭고 무서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 민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지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치여 지내다가 이번 기회에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온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마을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 댁이 있는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낮에는 푸근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밤이 되면 어두운 숲길과 깊이 들이운 정적 때문에 조금 으스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한 가지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달빛 저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곳을 달빛 저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저택은 수십 년 전부터 비어 있었으며 밤이 되면 달빛이 고독하게 비추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래된 저택에 귀신이 산다며 이상한 소문들과 함께 그곳을 피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나치는 것 쫓아거렸으며 어른들 또한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고 있을 때 호기심 많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달빛 저택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택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곳에는 매우 부유한 집안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알 수 없는 불행이 그 집안을 덮쳤고 그 이후로 저택은 비어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가끔씩 저택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빨간 눈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잦았습니다. 민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유 모를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있을까? 어느 날 밤 민지는 달빛 저택을 직접 확인해보고픈 충동을 느꼈습니다. 적당히 겁도 나고 두렵기도 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작은 손전등과 스마트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밤 산책을 하는 것처럼 집을 나섰고 마을 외곽의 저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택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창문과 삐걱대는 문, 그리고 드문드문 제멋대로 자라난 풀들로 인해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지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이 어둠을 뚫고 내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택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민지가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겼을 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뒷전에 울리는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고 소리가 나던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민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택 내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화면 너머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택에 얽힌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민지는 그곳을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숨가쁘게 달려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뒤돌아 저택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저택은 여전히 차가운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지는 항상 저택 근처를 지날 때면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마을에서의 여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었고 그녀는 두려움과 미스터리한 호기심 사이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국물과 함께 기억들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민지의 호기심과 한여름밤의 신비로운 기억으로 남았지만
달빛 저택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정녕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공유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할까요? 그렇기에 이 마을의 전설은 이어지고 방학을 맞은 또 다른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